네, 이번 시간에는 서피스를 이용해서 디바이드 서피스하고 이벨리에이트 서피스, 제가 말씀 먼저 드렸던 이벨리에이트 서피스하고 디바이드 서피스, 이 두 녀석으로 프레임과 UV 그리고 포인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서피스를 갖고 오고요. 라인 위에 있는 그냥 평면형 서피스입니다. 얘를 갖다가 디바이드 하는데 U와 V는 몇 개로 나눌 거냐, 디바이드 커브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10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10등분을 할게요. 그랬을 때 포인트가 찍히죠. 포인트가 찍히고요. N, 노멀 벡터가 찍힙니다. 노멀 벡터라고 하는 거는 수직 벡터고요. 지금 그것보다는 요 UV에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UV는 패널로 봤을 때 좌표값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UV 도메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0,0,0이래요. 여기가. 끝에는 얘는 그러면 서피스의 도메인이 U 같은 경우는 0에서 85.9756까지, V는 0에서 99.5808까지가 도메인인 걸 알 수 있죠. 그게 포인트로 찍혀서 나오는데, 재밌는 점은 이게 마치 포인트 좌표와 똑같다는 거죠. 생긴 게. 때문에 포인트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찍혀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의 스케일을 키운다 한들 도메인은 그대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포인트 형태로 나와 있는 얘네들의 도메인이에요. 헷갈리시겠죠, 조금.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걸 느려도 도메인은 그대로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즉 U, V라는 도메인을 나타낸 것과, 그리고 이 포인트 좌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리빌드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곡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제가 뭘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얘는 지금 U, V예요. U, V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잘 하실 겁니다. Z는 보시면 다 0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를 아세요? 서피스 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W 값은 없다고 보는 거고, 제가 계속 U, V 그리고 형태가 변하고 스케일이 변해도 도메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볼록하면 얘가 Z만큼 움직였으니까 값이 생기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서피스가 얘네들의 세상이에요. 지금 C플레인이 얘네들의 세상인 거예요. 요 서피스가. 때문에 서피스 위에 있는 포인트라면 마치 서피스가 고무판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느린다고 해서 고무판에 찍혀있는 점들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고무판에 점을 찍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럼 이 U, V를 어디다 쓰냐라는 거죠. 바로 이벨리에이트 서피스 할 때 보통 저는 얘를 갖다가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하고 U, V를 MD 슬라이더로 넣어서 작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조그맣게 보이세요? 요 F, 바로 프레임이 조그맣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UV를 넣어볼게요. 대충 감이 오세요?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의 6,V를 넣는 겁니다. 그럼 조금 커서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 프레임이 서피스의 접한 방향으로 프레임이 생긴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리파라미터라이즈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었다 라는 거였고요. 6,V가 실제 사이즈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프레임이 나오는데 프레임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P는 포인트고요. 얘는 수직 벡터, 그리고 얘는 프레임입니다. 수직 벡터 얘와 동일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나온 수직 벡터와 여기에 나온 수직 벡터, 지금 0,0,1인 거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이쪽이니까, 네. 수직 벡터와 유닛 Z와 동일할 수밖에 없죠. 벡터의 랭스는 모두 1이겠죠. 길이는 안 재봤지만 아마 모두 1, 즉 유닛 벡터일 겁니다. 이 바로 프레임도 베이크가 되거든요, 사실. 네, 베이크하고 보니까 이렇게 서피스가 길이가 얘는 8mm네요. 이렇게 8mm인 서피스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진 포인트와 Z 값이 있다 라는 거고요. 얘를 포인트로 잡아보면 잡히네요. 포인트로. 그 말은 포인트로 찍히죠. 프레임은 포인트 좌표인 오리진 포인트 그리고 Z 벡터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결국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포인트가 객체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포인트가 있고 Z 벡터가 있느냐, 두 개 차이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프레임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프레임을 그릴 수가 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찍어주는 데에다가 프레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프레임을 넣어주는데 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서클입니다. 네, 서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반지름을 늘려볼게요. 느리는데도 뭔가 여기 그리드가 있죠. 프레임으로 보이는, 바로 여기가 월드 XY라는 플레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플레인과 프레임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를 갖다가, 원래는 포인트를 넣는 데잖아요. 중심 넣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만약에 얘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요 프레임 서클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반지름 3짜리 원을 갖다가 중심점을 요 포인트 좌표를 잡아보고요. 한 번은, 또 한 번은 이 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둘의 차이를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중에서 포인트 좌표만 추출해서, 지금 얘는 지금 얘죠. 네, 이것만 추출해서 그거를 중심점으로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좌표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원이 수직으로 다 떠있죠. 지금은. 근데 이 프레임을 갖다가, 원래는 프레임, 즉 플레인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때문에 얘를 꽂으면 이 정보도 같이 가게 되면서 원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게 바로 포인트와 프레임의 차이, 그것은 축에 있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기본 튜토리얼에서 만나게 될 녀석이니까 가볍게 알고 넘어가세요. 포인트와 프레임의 차이는 포인트 좌표 그 자체냐, 아니면 Z축이 포함되어 있는, 즉 평면을 그릴 수 있는 녀석이냐,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랜치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